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20년간 시세 변동 차트 분석을 지금 이제 시리즈별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행 지폐에 대해서 20년간 시세 변동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현행 지폐 시세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볼 텐데요. 먼저 현행 지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폐의 경우는 여러분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요 4개의 권종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그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가 현행 지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행 지폐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1962년 6월 10일 날이요. 3차 통화 개혁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판권에서 원권으로 10대 1 비율로 교환을 해주면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발행됐던 지폐들이 모두 현행 지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현행 지폐는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지폐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제권 이후에 발행된 지폐들은 모두 현행 지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제권 500원 지폐를 한국은행에 만약에 가져가서 환전해 달라고 창고에다 넣게 되면은 환전을 해줍니다. 네. 액면 그대로 500원 동전으로 환전을 해줍니다. 네. 왜냐면 3차 통화 개혁 이후에 발행된 지폐는 현행 지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행 지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현행 지폐가 20년 동안 어떻게 시세가 진행이 되는지 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 종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개별 품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뭐 관종별로 이제 알아볼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인 형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영제권 시리즈, 가권 시리즈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권 시리즈는 이제 영국 토마스 테라루스사에서 이제 발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권종은 500원, 그 다음에 100원 지폐, 그 다음에 50원, 10원, 5원, 1원 이렇게 6개의 권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6개의 권종 모두 다가 다 현재까지도 인기가 높지만은 그 중에 최고 인기가 높은 것은 역시 50원 총석정 시리즈가 되겠죠. 총석정 50원 지폐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잔존량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발행량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보조 권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게 그 화폐에는 그러니까 주요 메인 권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권종이 있습니다. 보조 액면의 권종들은 숫자가 다 5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보조 권종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그만큼 많지가 않죠. 따라서 잔존량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연제권 시리즈, 가권 시리즈의 지폐들의 이제 그 분석을 보면은 2000년 초반에도 물론 그때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출발점을 요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영제권 시리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꾸준하게. 지금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2005년경에 지폐들이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수집가들이 또 영제권들을 그렇게 많이 찾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제권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총석총 50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거의 뭐 이렇게 꺾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제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미제 황권 시리즈보다도 좀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아, 참, 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 설명은 바로 미사용 지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극미품이나 미품급들은 사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가 않죠. 예, 극미품, 극미품이나 미품급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출발점이 만약에 극미품은 여기였었다면은 미품급들은 거의 등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요 정도 수준? 예, 거의 요 정도 수준이에요. 예, 등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지표 같은 거는 쭉 올라가죠.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글씨네요. 낙권 시리즈. 자, 여러분들 그 낙권 시리즈 현행 지폐가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권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먼저 500원 같은 경우는 남대문 5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500원 어떤 건지 아시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대문 500원. 자, 이렇게 생긴 지폐죠. 예, 남대문 500원 지폐. 자, 그 다음에 100원 같은 경우, 100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독립문 100원 이 지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원 지폐를 볼까요? 50원 지폐 같은 경우는 바로 예, 팔각정 50원. 이런 지폐들이 다 또 낙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10원 같은 경우는 첨성대 10원.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첨성대 10원. 이런 지폐들이 다 낙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폐들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좀 그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남대문 500원 지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도. 예. 거의 뭐 수준이 남대문 500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수준. 남대문 500원 낙권. 예. 그런데 이거 말고 굉장히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폐가 있습니다. 100원 권종인데도 불구하고 5개년도 발행됐던 100원이 있죠. 그 지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봐야 되겠죠. 가격대가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5개년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 특히나 이제 초창기 때 발행됐던 거 1962년도에 발행됐던 지폐 그 초판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예, 찾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집가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가격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총석종 50원 같은 경우 볼까요? 총석종 50원. 총석종 50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총석종 50원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요. 예. 자, 그 다음은 바로 낙권 50원인 팔각정 50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팔각정 50원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반에는 그렇게 뭐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곽광을 받거나 주목받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시점으로 흘러갔다가 2005년 정도에 조금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 시점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팔각정 50원 같은 경우도 좀 번호 맞히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판번호로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수집하고 계시는 첨성대 10원, 낙권 첨성대 10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첨성대 10원. 첨성대 10원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무년도 있죠. 연도가 이제 저기 5개 연도가 이렇게 쭉 발행이 되잖아요. 아니 6개 연도군요. 이렇게 1962년서부터 55년까지 발행된 그 연도가 있는 지폐와 또 무년도 지폐가 있죠. 예, 그렇게 있는데 무년도 지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거의 미사용급으로 하더라도 한 장에 7, 8천원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리고 연도가 있는 것들은 원래 그때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예, 인기도 많았었고요. 뒷면에 이제 연도가 이렇게 62년서부터 65년까지 찍혀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초반에도 비쌌어요. 요 지폐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가격대도 안 나오네요. 자, 가격대도 요건 첨성대는 이렇게 점차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첨성대 지폐도 좀
인기가 좀, 근데 의외로 이건 잔존량이 많아요. 무연도 지폐 같은 경우는. 연도가 있는 것들은 잔존량이 좀 많이 드문데, 무연도 지폐 같은 경우는 뭐 다발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거는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바로 다권 100원인데요. 세종대왕 100원. 요거 지폐 흐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있죠. 이 어떤 지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요겁니다. 이거 세종대왕 100원, 다권 100원이죠. 이 100원 지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통상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이제 흑색 번호가 이제 000 3개로 시작되는 번호의 지폐와 00 두 자리로 시작되는 지폐, 그 다음에 10,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10단위 계열로 이렇게 나눠지는 밤색지가 있고요. 그거보다도 조금 연한, 그 다음에 그 밤색지부터 조금 연한 이제 그 연밤색 이런 갈색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연밤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적색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5가지고요. 그 흑색지 같은 경우도 공이 3개가 붙어 있는 거는 상당히 귀합니다. 2000년 초반에도 그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이 2개가 붙어 있는, 일련 번호가 공이 2개가 붙어 있는 흑색지조차도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공 3개보다는 등급이 상당히 아래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밤색지, 찐밤색이라고 그러죠. 찐밤색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는 지폐들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점, 그거보다 연한 밤색지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그 다음에 적색지, 적색 빨간색이 굉장히 이제 낮은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흑색지, 적색지, 이거 아마 초보 입문하신 분들은 저 사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뭐 종이가 검은색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국은에 100원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글씨가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게 이제 흑색이고요. 요 부분이 진한 밤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연한 밤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게 또 어떤 건지 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세종 100원이 시세 흐름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0년 초반에 같은 경우도 흑색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흑색지 같은 경우는 나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이거 잘 안 나오죠? 나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날이. 흑색지는요. 특히나 이거는 00번이고요. 공이 3개 붙어 있는 것들은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가격이. 왜 희소도가 있으니까. 잔존량이 많지 않고 희소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진밤색 같은 경우 10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밤색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이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적색지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세월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요즘 한 장이 한 13,000원, 15,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정확한 시세가 지금 저도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15,000원 수준 하는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15,000원 수준. 그런 걸 따진다면은 이때 당시에도 2000년 초반 당시에도 적색지 같은 경우는 약간 4,000원, 5,000원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거의 올라가지도 않은 거죠. 흐름이 안정권인 거예요. 왜냐면 다발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세종대왕 100원 같은 경우는 지폐 적색지 같은 경우 다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 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타 고액면 각권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고액면 각권은 어떤 게 해당되냐면요.
바로 만원권, 그다음에 5천원권, 1,000원권들이 다 고액면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5만원권까지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가권 그 지폐 같은 경우는 일단 5천원권과 만원권의 가권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예. 2000년 초반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때 이렇게 뛰다가 푹 뛰어요. 2005년경에 그러다가 이렇게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각권 1,000원권, 네, 만원권과 5천원권 같은 경우. 근데 각권 1,000원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잔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만원권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각권의 만원권을 제외한 낙권서부터 쭉 이제 그 이후의 권종들은 크게 그렇게 가격대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5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5천원 같은 경우도 가 5천원권에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는 등락이 그다지 그렇게 2000년 초반에 비해서는 세월의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평탄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0원권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그렇고요. 1,000원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낙권 1,000원권 중에 왜 초창기 때 똥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가가가권에 이렇게 좀 냄새도 나고 색깔이 좀 틀린 그 지폐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이제 현행권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세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행권도 한때는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요. 2000년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지만요. 이 고액면에 관련된 그 1,000원서부터 만원권까지 해당되는 것들은요. 2000년 초반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2003년, 4년, 5년경쯤에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예.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왜 주목받았겠습니까? 바로 특이번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번호가 유행을 하면서 됐었고 2006년 이후에는 또 한 번 이렇게 또 상승을 주도를 하는데 이때 뭐가 또 발생이 됐냐면은 바로 보충권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어요. 특이번호하고. 예,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지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대들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다가 쭉 흘러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는 꺾여요. 이렇게. 현행 지폐 같은 경우는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권 만원권과 각권 5천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종들은 거의 대부분 시세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2017년도쯤에 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가 발행이 되죠. 2017년쯤에요. 그 당시에. 요때 지폐가 조금 탄력을 붙는 듯 했어요. 예. 그러나 다시 또 꺾입니다. 현행 지폐들은요. 예. 희한하죠?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현행 지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잔존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특이번호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나중에 특이번호에 관련된 것도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특이번호 중에서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뭐 다 이렇게 희소도가 높고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프리미엄 많이 주고 구입하지 마세요. 제가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들 딱 하나만 좀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이번호 제일 뭐 여러분들 뭐 잘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제로 포인트죠. 제로 포인트 0000 바로 견양권. 이거는 뭐 최고죠. 최고. 네, 넘버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솔리드 노트예요. 솔리드 노트. 예를 들면은 11111111 두 번째로 이겁니다. 예. 굉장히 희소도가 높은 거죠. 100만 장 중에 한 장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 노트 주목할 만하고요. 세 번째는 어센딩 뭐 이런 거죠. 뭐 1, 2, 3, 4, 5, 6, 7 뭐 속칭 뭐 스트레이트 번호 네. 이런 것들 정도만 주목을 받을 만한 좀 노트예요. 네. 특이 번호들. 그 외에 뭐 사실 레이더 뭐 무슨 뭐 포카 번호 뭐 준 리피트 뭐 그냥 별의별 명칭 다 갖다 붙이죠. 크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지폐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너무 그렇게 프리미엄 많이 주고 구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교환하다가 재미삼아 나오면은 그냥 기념으로 꽂아놓을 정도지, 그거를 그냥 크게 주목받을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초판권 중에요. 위에 것도 다 지울게요. 예. 초판권 중에 예를 들어 좀 뭐 가가가라던가 AAA라던가 이런 지폐들에서 1번서부터 100번까지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폐박물관에 보관하게 돼 있죠. 화폐박물관에. 예. 그리고 101번서부터는 특별 경매에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발행됐던 지폐들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10,000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붙었죠. 이런 지폐들은 사실 주목받을 만한 지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00번까지는 그렇고요. 사실 1000번까지 1000번 이하 쿠팡권의 1000번 이하 지폐 같은 경우는 주목받을 만한 지폐는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폐들은 좀 주목하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동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재미삼아 하는 지폐 저기거든요. 분류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것도 있죠. 아까 보충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충권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충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가 한글 기호로 되어 있을 때는 차가가로 시작됩니다. 네, 차가가. 네. 그 다음에 영문기호 지폐 같은 경우는 LAA로 시작도 됩니다. LAA. 네. L자로 시작돼요. LA 이렇게 A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시작되는 지폐들이 바로 보충권이에요. 보충권. 그리고 이 보충권이 개념이 미국의 스타노트하고 똑같거든요. 스타노트. 근데 우리나라에도 스타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행 지폐예요. 웬 말이냐 그러겠죠? 바로 영재권입니다. 영재권. 자, 영재권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이 영재권 시리즈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일련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련 번호. 근데 일련 번호 앞에 스타노트 마크가 있어요. 스타노트 마크가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별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타노트라고 그러는데 영재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영재권 스타노트는요. 요 영재권 스타노트 귀합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실 만한 지폐가 맞습니다. 네. 이런 지폐들은 좀 이슈가 될 만한 지폐들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폐들은 다 미사용에 해당되는 가격 시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미품급과 이제 금리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평창 올림픽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회 2017년 10월 경이었나요? 11월 경에 그때 발행이 됐었었죠. 요 시점에 2017년 요때 발행이 됐었는데, 발행이 되고 나자마자 약 한 3, 4주? 한 달가량 하면 굉장히 확 급등을 했어요. 특히 전지에 대해서는요. 물론 뭐 낮게 권종이라던가 뭐 저희 이영결권 이런 것들도 뭐 인기가 많았지만, 그때 막 못 사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저거 했었거든요. 뭐 저기 막 조바심 느끼고 막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훅 뛰었었어요. 이렇게. 그랬었다가 요게 바로 꺾입니다. 바로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 구입 금액이라면은 이렇게 뛰었다가 훅 꺾여요. 이렇게 누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훅 꺾였는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평창 올림픽 기념 집회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 뭐 나름대로 최초의 기념 집회라는 타이틀도 있고, 발행량도 조금 많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많으면 많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는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념 집회라는 거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푹 떨어져 갖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뭐 언젠가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으로 간다면은 거의 88 올림픽 기념주와의 전차를 밟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뭐 우려 섞인 심정까지도 드는 게 바로 평창 올림픽 집회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집회의 그 시세 흐름들은 모두 미사용권에 대한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극미품이나 미품급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2000년 초반에 극미품이나 그 미품급들이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요, 이때부터 약간 올라가다가 지금은 서서히 오히려 지금 더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품급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사용급들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내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미품급이나 극미품들은 오히려 이때 이런 식으로 그냥 꺾여갖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수집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한국 집회들의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행 집회의 20년간 시세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떠신지 많은 의견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보조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조권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알람. 죄송합니다. NG.